교과서는 71페이지, 그다음 유인물은 5페이지 펼쳐놓고, 교과서에서 뭐 이런 게 나와 있어. 1913년 덴마크의 보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잖아. 보어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연구를 하다가 왜 그 스펙트럼의 선이 연속되어 있지 않고 불연속적인 선이 나타나는가, 이런 거를 연구하고 그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냈다고 했지.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제안한 아이디어가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그런 것을 아이디어로 제안했다고 했었어. 그래서 여기 뭐 오른쪽에 기억하기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일단 어떻게 했다가 들뜬 애가 다시 내려올 때 방출하는 에너지들이 선으로, 그 해당하는 에너지 라인에 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 우리가 관찰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이 쭉 이어져 있지 않고 띄엄띄엄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그 전자들이 다니는 길, 우리가 전자 껍질이라고 하잖아. 전자 껍질들과 껍질들 사이의 에너지가 쭉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알아두면 돼. 그래서 뭐 이건 개념적으로 조금 까다롭긴 한데, 작년에 이런 걸 했었잖아. 탄소 같은 경우에 양성자가 6개지. 탄소는 6번이고 양성자가 6개서 핵 안에 양성자랑 중성자가 있는데, 그 핵 안에 있는 양성자가 플러스 6을 띠고 그 양성자의 수만큼 전자가 있잖아. 너희들 작년에 전자를 어떻게 배치하는지 껍질에도 넣어봤잖아. 첫 번째 껍질엔 전자가 몇 개밖에 못 들어가? 2개밖에 못 들어가고, 6개 중에 2개 넣고 난 나머지는 그 다음 껍질의 순서대로 채우게 되는데, 그 다음 껍질에 4개를 이렇게 채우게 된다.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작년에는 최외각 전자라는 용어를 가끔 쓰긴 했는데, 화학에선 최외각 전자라는 용어보다는 원자과 전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4개가 되고, 이 바깥에 원자과 전자가 4개라는 게 얘가 어떤 화학 반응을 하는지를 결정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 수가 같은 아이들이 비슷한 종류의 화학 반응을 해서 같은 족에 해당하는,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원자과 전자 수가 같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년에 다 배웠지. 그 옆에 마그네슘 나와 있는데, 마그네슘은 12번이야. 그럼 양성자가 12개 있는 거잖아. 핵 속에 양성자가 12개 있고 전자도 12개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를 2개 채우고, 두 번째 kop질에 전자를 채우는데 한없이 채우는 게 아니라 이 공간에 해당하는 들어가는 전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몇 개 채우는 거 좋아한다 그랬어? 작년에 8개 채우는 거 좋아한다고 했어. 그리고 8개를 채우고 나면 이렇게 하면 10개 채웠지? 근데 10개가 아니라 12개 있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2개는 그 뒤에 있는 껍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채우게 되는 그림이 나와 있고, 그리고 너희가 배운 것을 기억을 되짚어 보면 결국 이 바깥에 가장 마지막 껍질도 사실 8개 채우고 싶잖아. 근데 지금 2개밖에 없지? 그래서 선택하게 되지. 8개를 만들기 위해서 2개를 버리거나 6개를 가져오거나, 보통 경제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2개를 버리는 선택을 하게 돼서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이 2개의 전자를 버리고 2 플러스 양이온이 잘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작년에 배웠어. 가운데 산소 그려보자고 했어요. 산소 원자를 보어 모형, 전자 껍질에 전자 채우는 걸 그려보는데, 지금 보니까 산소에 원자 번호가 몇 번이라고 써있어. 아래쪽에 8이라고 써있지. 그래서 양성자가 8개짜리야. 그래서 핵 속에 양성자 8개 플러스 8의 핵을 가지고 있고, 그럼 전자도 몇 개 있는 거야? 8개 있는 거잖아. 그 전자를 채워봅시다. 첫 번째 껍질은 아까 말했듯이 2개밖에 못 들어가요. 자, 뭐 어쨌든 나머지를 채워봅시다. 자, 8개 중에 2개를 채우면 몇 개가 남아있는 거야? 6개 채워야겠지? 그래서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채우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8개 채우고 싶은데 6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2개만 가져오면 되겠지.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이가 음이온이 잘 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면 되겠지. 이렇게 생긴 모형이 보어의 원자 모형인데, 보어의 원자 모형은 결정적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금 선생님이 그냥 마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채우긴 했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보어가 말하는 그 에너지의 준위의 껍질에 대한 이런 엄밀한 설명이, 보어가 제안한 건 보어는 수소만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수소에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데 수소가 아닌 것들에는 약간 안 맞는 것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틀렸다까지는 아니지만 결정적으로 오류가 크게 2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지난번에 그 유인물에서 정리해 써줬지. 보어 원자 모형의 문제점에서 4페이지에 나와 있지. 보어 원자 모형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수소처럼 전자가 하나인 애한테는 완전히 맞지만 전자가 2개만 돼도 어긋나는 부분들이 생겨.
전자가 2개 이상만 되면 전자 간의 반발력이 생기면서 그것들 때문에 그 에너지, 우리가 껍질에 에너지 줄이라고 말하는 게 약간 틀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전자는 끊임없이 움직일 건데 끊임없이 움직이는 애들의 위치가 딱 여기야. 껍질이라는 데 존재해. 이렇게 딱 말하는 게 과연 옳은가 맞나? 약간 이런 곤란한 부분들이 생기는 거지. 정확한 그 위치를 우리가 찾을 수 없지 않을까? 그럼 결국은 위치라고 지정해 주는 거는 확률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2가지 문제 때문에 보어의 원자 모형이 약간 틀어져서 다른 모형을 제안하게 돼요. 그래서 너희들 교과서 그 밑에 보면 보어의 원자 모형에 전자가 핵주위에 정해진 궤도로 운동하고 있고 위치와 에너지를 정확히 정의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거든. 위치, 전자가 있는 위치와 에너지를 동시에 정확히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이야. 그런데 그게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1920년 이후에 과학자들이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안을 하고 전자는 계속 움직이는데 전자는 너희들 그 지난 시간에 선생님 톰슨의 그 음극선 실험 얘기했잖아. 전자를 발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전자의 성질이 직진을 하고 질량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전기적 성질을 띠는 거잖아.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였는데 입자적인 성질이 있지만 그거와 함께 파동의 성질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이 2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걔네들의 어떤 위치,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돼. 그래서 보어가 말한 것처럼 전자가 여기 있을 거라고 하는 이렇게 껍질의 개념이 약간 틀어지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설명을 다시 해야 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결국은 얘네가 존재할 확률이 얼마인지 그 확률 가지고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확률 분포 함수로 표현했는데 그걸 오비탈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래서 오비탈이라는 게 계속 등장할 거야. 오비탈. 되게 추상적인 개념인데 정의를 말하자면 전자가 존재할 것을 확률로 나타낸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확률 밀도 함수, 그럼 우리는 확률 밀도를 계산하는가? 되게 괴로운 상황이 되지. 근데 그런 걸 계산하는 건 전혀 나오지 않아. 그런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하지 않고 그냥 지금의 원자 모형은 전자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존재할 확률을 점으로 찍어서 나타내. 그럼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많으면 크면 점이 많이 찍힐 거 아니야. 존재할 확률이 작으면 점이 적게 찍히겠지. 그래서 점이 많으냐 적으냐 이렇게 가지고 전자가 얼마나 존재하는 확률을 나타내는데 존재할 확률이 90% 정도 되는 라인을 기준으로 삼아. 그래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 90% 정도 되는 라인을 기준으로 삼아서 어기 정도의 전자가 많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라인들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자를 점으로 찍어서 나타내게 되는데 그렇게 봤더니 전자가 펴져 있는 모양이 구름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원자 모형을 전자구름 모형이라고 불러. 모형 이름 알아두고 여기 뭐 과학자들이랑 나와 있어. 보어라는 사람이 원자에서 전자는 정해진 원궤도를 돌고 있다. 그 밑에 또 다른 과학자들은 그렇게 전자 2개 이상 가지면 설명이 안 돼. 그리고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전자는 파동의 성질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 하이젠베르그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결국 지금 20년대 과학자들이 제안한 내용들 아직도 믿고 그거에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때 전자라는 것을 얼마나 걔네가 나타날 수 있는지 여기 확률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로 했다. 요거를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물음표에 이렇게 써 있어. 빈칸 채워보면 공간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 분포 아까 요거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오비탈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오비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둡시다. 그 전자가 분포하는 공간을 나타내는 현대 원자 모형을 아까 무슨 모형이라고 불러?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렇게 말한 내용들을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오비탈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할 건데 그걸 설명을 하기 위해 선생님이 나눠준 유인물 거기에 써놓은 내용을 보고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현대 원자 모형, 지금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원자 모형을 현대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데 보어가 말한 게 틀렸다. 보어가 말한 걸 보완한 거야.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그거는 아직 가지고 있지만 틀린 부분들을 보완해서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내는데 전자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게 되면서 전자가 발견된 확률 분포를 나타낸 확률 함수로 나타낸 그런 것들을 오비탈이라고 부른다. 아까 말했지만 확률로 나타냈는데 그 확률 밀도가 몇 %를 기준으로 잡아주냐면 90을 기준으로 잡아. 그래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90% 정도 되는 면을 이렇게 그려서 그거를 전자가 존재할 그런 어떤 기준 라인으로 잡은 거야. 그걸 이용해서
원자의 모형을 정의를 내렸다. 뭘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뭔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오비탈이라는 건 결국은 출발은 여기야. 보어가 제안한 전자가 존재하는 위치가 연속되어 있지 않다라는 데서부터 출발을 한 거야. 그래서 연속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불연속적인 것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너희들 그 불연속적인 거를 뭐 되어 있다고 말한다고 했어? 양자화되어 있다고 한다고 했지? 그래서 그 양자화되어 있는 것을 그냥 막 설명하려니 너무 어려워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4가지 수치를 이용해요. 그 중에 하나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뭐 얘기했어? 주양자수라는 거 선생님 얘기했지? 주양자수라는 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주양자수 말고도 양자수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 양자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그 뒤에 이름을 그렇게 많이 들어본 오비탈에 우리가 전자를 채울 수가 있다. 이거 좀 알아야 돼. 자, 생각해보자. 프린시플 퀀텀 넘버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써줬어. 이걸 알아야 되는가? 이거 몰라도 돼. 그냥 프린시플 퀀텀 넘버라고 불러요.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건 맨 처음에 나온 주 양자수기 때문에 맨 처음에 나온 양자수고 중심 양자수기 때문에 주 양자수라고 부르는데 얘는 그냥 정수야. 그럼 정수에 뭐부터 시작하겠어? 아니 자연수라고 말해야겠지. 정수라고 말하지 말고. 자연수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1 이상의 값이야. 1 이상. 1 이상의 정수값이니까 n은 출발. 자, 주양자수는 1부터 출발이야. 이렇게 출발하는 수치로 결정이 된다. 근데 지난번에 보호의 원자 모형 말할 때 선생님이 주양자수 얘기했잖아. 이거는 사실은 몇 번째 껍질이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양자수예요. 그래서 원자 모형에서의 전자 껍질이 몇 번째냐를 결정을 하는데 전자 껍질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결정되는 게 되게 많아. 너희들 지난번에 그 껍질들이 가지는 에너지 준이 있다고 했잖아. 껍질의 에너지가 얼마나 되느냐 계산할 때도 이 수치가 이용돼요. 그래서 전자 껍질이 몇 번째 껍질이냐 결정하고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나 그걸 계산하는 식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전자가 몇 개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수치로 이 n이라는 값들이 사용돼.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뒤에 가서 한번 값을 만들어 볼 거야. 그 다음에 주양자수는 1부터 시작인데 그 양자수의 하위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양자수가 있어요. 부양자수라고 불러요. 첫 번째 주 다음이니까 부인데 사실 이거 뭐라고도 부르냐면 방위양자수라고도 불러. 오비탈을 결정하는 요런 아이다. 오비탈 뭔지는 모르겠는데 오비탈을 결정하는 양자수가 부양자수야. 하여튼 그런 애야. 주양자수는 n이라고 쓰잖아. 부양자수는 l이라고 써. l. 근데 l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0부터 시작해. 0부터 0 다음에 1 다음에 2 다음에 이렇게 쭉 가서 어디까지 있느냐. 얘는 주양자수의 영향을 받아. 그래서 주양자수가 n이면 그 주양자수보다 1 작은 수치까지 존재해. 요렇게 결정되는 애야. 그러면 주양자수가 1이면 부양자수는 얼마겠어? 0부터 시작인데 n-1까지 있으니까 0밖에 없겠지. 요런 식으로 이 숫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숫자인데 이게 뭐냐가 오비탈이 어떤 모양을 가지느냐를 결정해. 오비탈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모양을 결정하는 게 두 번째 양자수래. 뭔지 모르겠어. 오비탈이라는 게 있어. 자, 오비탈은 사실은 아까 말했듯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을 확률부로 나타낸 거잖아. 근데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야. 우리가 껍질을 아직 버리지 않았어. 그런데 보어는 전자가 하나니까 그냥 껍질에 전자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걸 뒤집어 보니까 껍질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껍질의 개념을 버리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전자를 채우게 되는 그 전자가 존재하는 걸 확률로 나타내는 게 오비탈이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껍질 안에 속껍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 그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선생님이 인터넷으로 인터넷 쇼핑으로 화장품을 구매해. 화장품 택배가 도착해. 그러면 제일 겉에 택배 상자가 있지. 그 택배 상자가 전자껍질 같은 거야. 근데 너희들 화장품을 사면 뭐 물건을 사. 그럼 택배 상자를 뜯으면 그 안에 물건이 포장된 상자가 또 있잖아. 화장품 상자가 있고 그 화장품 상자 안에 화장품이 있지. 화장품을 전자라고 생각하면 그게 들어있는 그 화장품 상자가 오비탈이고 그 화장품 상자가 포장돼서 온 택배 상자가 전자껍질이야. 전자껍질 안에 전자가 실제로 들어가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쉬워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이제 쉽자고 말하는 거고 결국은 다 확률적인 거야. 전자가 존재할 확률들을 우리가 오비탈이라는 걸 나타내는데 너무 추상적이니까 쉽게 생각하면 결국은 전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다. 실제로 전자가 들어가는 곳이고 그걸 확률로 나타낸 것뿐이다. 그런데 확률로 나타내다 보니 오비탈이 하나의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하나의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걸 결정한 수치들을 막 계산하다 보니 요런 아이를 만들게 된 거야. 그런데
전자껍질 첫 번째는 부양자수가 0밖에 없잖아. 0에 해당하는 오비탈만 존재하게 돼. 부양자수가 0일 때 존재하는 오비탈은 0에 해당하는 오비탈은 S오비탈이라고 불러요. 요렇게 생긴 애 하나밖에 없는 거야. 부양자수가 2면 어떻게 돼? L은 아까 어디서부터 시작이야? 무조건 0부터 시작이야. 0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n-1까지 존재하잖아. 근데 L이 2잖아. 그럼 어디까지 숫자가 존재할 수 있어? 1까지 존재할 수 있지. 근데 L이 0일 때 그때 존재하는 오비탈은 S오비탈이야. L이 1일 때 새로운 오비탈이 하나 더 등장한단 말이야. 그런 오비탈은 P오비탈이라는 아이가 있어. 이런 아이가 있다. 오비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럼 전자껍질이 첫 번째 껍질은 좁지? 첫 번째 껍질은 좁고 껍질이 위로 갈수록 점점 어떻게 되겠어? 공간이 넓어지잖아. 그럼 그 안에 전자도 점점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럼 전자가 많이 들어갈 수 있으면 실제로 전자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그걸 확률로 나타낸 오비탈도 점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은 조그마니까 오비탈 한 종류밖에 없어. 두 번째 껍질은 조금 크잖아. 그러니까 오비탈이 두 종류가 존재해. 세 번째 껍질은 세 종류, 네 번째 껍질은 네 종류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오비탈의 종류가 점점 많아지게 돼.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이 종류가 다르잖아. 얘네들의 확률로 우리가 확률로 존재하는 거를 따져봤더니 이 두 개의 오비탈은 모양도 달라. 모양도 다르고 방향도 있는 애가 있어. 방향성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얘네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자기양자수라는 애예요. 방향성 물어보니까 또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잖아. 그래서 너희들 교과서에 73페이지 선생님이 지금 S오비탈, P오비탈 이 두 가지 얘기했지? S오비탈이랑 P오비탈 모양이 나와 있어. S오비탈은 위에 있는 게 S, 파란색이 S야. 무슨 모양이야? 그냥 우리가 평면에서 보면 원이지만 이게 입체라고 생각하면 구 형태. 그럼 너희가 구라고 생각해봐. 구가 방향이 있나? 어떤 축에다가 입체니까 X, Y, Z 축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축에다가 구를 배치하면 내가 여기서 보든 모양이 다 어때? 똑같아. 그리고 이런 애들은 방향성이 없는 거야. 없다고 해. 그런데 P오비탈은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생겼어. 얘는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이게 무슨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 뭐 너희가 말하는 그 모양이 틀린 건 아니겠지만 과학에서는 얘를 아령 형태라고 불러요. 진짜 아령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약간 이렇게 가운데가 원점에서 시작하고 이렇게 볼록하게 돼 있어서 아령형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 이게 X축, Y축, Z축이면 아령의 모양이 원점을 기준으로 각각의 축에 따로따로 존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X축 방향으로 배치된 아령 형태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를 내가 X축에서 바라볼 때, Y축에서 바라볼 때, Z축에서 바라볼 때 모양이 똑같아? 그래서 내가 보는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 모양이 다르잖아. 이런 게 방향성이 있는 거야. 그런데 얘는 이렇게 생긴 애가 실제로 X축으로 배치된 아이가 하나 있고 Y축으로 배치된 아이도 있고 Z축으로 배치된 아이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물론 이거를 확률 밀도함수를 계산해서 따져냈겠지만 우리는 그걸 계산할 수 없잖아. 그냥 이런 아이들이 있었구나. 이걸 찾아냈구나. 이걸 아는 거야. 그래서 이 P오비탈이라는 이 아이는 S오비탈은 구형이라 특별한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디에서 봐도 똑같은 모양인데 이 아령형으로 생겨있는 이 P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서 방향도 가지고 방향성이 있는데 그 방향성이 X축으로 배치된 방향, Y축으로 배치된 방향, Z축으로 배치된 방향 몇 개의 방향이 있는 거야? 3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지금 약간 이제 감이 좀 잡혀야 돼. 아까 첫 번째 껍질에 S오비탈 한 종류 있었어. 두 번째 껍질에 S랑 P가 있었지. 세 번째 껍질에 3종류 있을 거라고 했지. 네 번째 껍질에 4종류. 이렇게 점점점 오비탈이 많아질 거거든. 제일 단순한 오비탈이 첫 번째 S오비탈인데 S오비탈은 방향이 따로 없지만 P오비탈은 방향성이 존재해. 그 다음에 새로 등장하는 애도 역시 방향성이 존재하는데 더 복잡한 방향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오비탈이 복잡해지게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기는 지금 좀 어려우니까 우리 교과서에서는 S랑 P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어서
좀 더 할 거야.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S랑 P 정도를 다루고 있지만 선생님이 유인물에다 만들어 놓은 거에는 하나가 더 있어. 그래서 너희들 그 뒤에 보면 5페이지, 6페이지에 위에 이렇게 P 오비탈 X축, Y축, Z축 방향 있는 거랑 그 밑에 오비탈이 하나 더 나오지. 무슨 오비탈이라고 써 있어? D 오비탈이라는 애가 존재해요. D 오비탈은 어디서부터 나오겠어? 세 번째 껍질부터 나오겠지? 두 번째 껍질까지는 없어. 왜냐하면 n이 3이 되어야 L 값이 0, 1, 그 다음에 2까지 나오게 되는 거야. L 값이 0일 때, 이때 존재하는 오비탈은 S 오비탈, 1일 때 존재하는 오비탈은 P 오비탈, 2일 때 존재하는 오비탈이 D 오비탈이라는 오비탈인데 D 오비탈은 P보다 더 복잡해. 그림 보니까 어때? 너희들 그 프린트에 있는 6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뭐 R형 2개 붙어 있는 것처럼 생긴 것도 있는데 Z축, Z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애 뒤에 있는 애 더 이상하게 생겼지. 되게 복잡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 이거는 그냥 이미징해서 그려놓은 모양인데 얘는 5종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애야. 점점점 오비탈이 껍질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오비탈이 점점 많은 종류가 생기는데 종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새로 생기는 애들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들어지게 된다. 그런데 걔가 방향을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무턱대고 선생님이 P는 방향이 3개야 이렇게 지금 얘기했잖아. 근데 사실은 그거를 결정해주는 수치가 있어. 그게 세 번째 양자수야. 그래서 두 번째 양자수, 부양자수는 오비탈이 무슨 모양이냐를 결정을 하는데 그 오비탈이 방향이 또 어떻게 되냐, 몇 개의 방향성을 가지느냐를 결정하는 오비탈을 자기 양자수라고 불러요. 마그네틱 퀀텀 넘버라고 해서 NL이라고 쓰는데 얘는 어디서부터 출발이냐면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야.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그러면 L이 0이면 그냥 마그네틱 퀀텀 넘버 자기 양자수도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9치나 많아? 0밖에 없지? 그런데 L이 1이면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L부터니까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정수로 표현돼요. 몇 개의 방향이 있는 거야? 3개의 방향. 그 다음에 아까 D 오비탈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몇부터 시작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존재하겠지? 그러면 방향이 몇 가지? 5가지 방향성을 갖는다. 요런 수치대로면 그 다음에 새로 등장하는 오비탈은 몇 개의 방향성을 가지겠어? 7개, 9개 이런 식으로 홀수로 계속 증가하는 방향성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아까 방향성 가지는 거 그림 봤잖아. 근데 그림이 이 뒤로 가면 너무 복잡해서 보통 D 오비탈 정도까지만 이미지에서 그림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뒤에 것들은 되게 복잡해. 그래서 검색하면 그런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D도 안 나오잖아. 교과서에서는 P 정도까지만 잘 알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 양자수는 스핀 양자수라고 불러. MS라고 해요. 스핀 양자수는 값이 2개밖에 없어.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밖에 없어. 이거는 뭐냐면 전자가 계속 움직이잖아. 그래서 핵 주변을 계속 움직이는데 그냥 공전하듯이 움직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계속 자전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여기 유인물에 있는 그림, 요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어. 이걸 실험한 사람이 슈테른이랑 게를라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팅 장치에다가 자기장을 이렇게 양쪽에다 설치했어. 자기장을 통과시켰더니 전자가 나오다가 자기장을 지나가면서 2개로 나눠주면 스플릿 되는 거야. 그래서 뭔가 얘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유가 있겠구나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전자가 스스로 자전을 하는데 자전하는 방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 그래서 자전하는 방향,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도는 애가 있으면 왼쪽으로 도는 애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위쪽으로 도는 애가 있으면 아래쪽으로 도는 애도 있고 이렇게 전자가 자전하는 방향이 2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2가지 방향을 그냥 우리가 수치로 나타낼 때 2가지 방향,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놓기로 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자가 자전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양자수다. 그래서 스핀 양자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3개의 양자수,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는 서로 연관되어 있지. N 다음에 L 결정할 때 N이 영향을 미치고 L 다음에 ML 결정할 때 ML에 L이 영향을 미치잖아. 그런데 스핀 양자수는 그거랑 별개로 그냥 따로 존재하는 양자수다. 전자가 자전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양자수다.
그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 오비탈이라는 애가 결국은 우리가 전자 껍질은 사실 되게 쉽게 이해했잖아. 전자가 들어가는 껍질이 있어. 그런데 오비탈은 전자가 들어가는 껍질 안에 진짜 전자가 존재하는 속껍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껍질 안에 속껍질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고 껍질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속껍질도 종류가 다양해지고 점점 많아지게 된다. 그걸 결정하는 수치들이 이런 양자수라는 아이들이다. 이걸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s오비탈은 지금 첫 번째 껍질부터 등장하잖아. s오비탈은 모든 전자 껍질에 다 있어. 모든 전자 껍질 시작할 때 s오비탈부터 스타트야. 그 다음에 p오비탈은 두 번째 전자 껍질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p오비탈 같은 경우에 아까 방향성이 3개가 있고 모양이 9가 아니었잖아. 방향성을 가지는 애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x축으로 배치되는 애 하나, y축으로 배치되는 애 하나, z축으로 배치되는 애 하나, 3종류가 존재한다. 그거 다음에 이제 d오비탈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방향성이 5가지. 축에 배치되는 모양이 5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돼. 더 뒤로 가면 그래서 지금 S 했고 P 했고 E 했잖아. 네 번째 껍질에 뭐가 하나 더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D 다음에 F고 F 다음에 알파벳 순서로 가서 H 이렇게 쭉 갈 거야. 그런데 사실 F도 잘 안 나와. D 정도까지 많이 보게 될 거야. 선생님이 d오비탈의 전자를 채우는 것까지는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수업 시간에 할 거야. 전자를 어떻게 채우는지 요거까지는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희 오비탈 모양 교과서 그림 참고하라고 해놓고 각각이 어떠냐? 일단 주양자수에 따라서 모양은 같지만 오비탈들이 지금 이 s오비탈 첫 번째 껍질 s오비탈이랑 두 번째 껍질 s오비탈 다 존재하지? 얘네들 모양은 똑같이 구형이야. 그런데 첫 번째 껍질보다 두 번째 껍질이 더 크잖아. 두 번째 껍질에 있는 s오비탈이 첫 번째 껍질에 있는 s오비탈보다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크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에너지도 좀, 에너지 높이 준위도 좀 달라진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 프린트에 6페이지에 각각의 오비탈에 뭐 SP, D까지 해놨는데 그 밑에 표가 하나 있지. 자, 이 표는 교과서 73페이지에 있는 표인데 선생님이 살짝 뭔가 추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채워봅시다.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주양자수가 1이면 부양자수는 0부터 n-1까지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주양자수가 1이면 어차피 부양자수는 0밖에 없지.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는 -1부터 +l까지인데 부양자수가 0이니까 0으로 끝이야. 그리고 아까 부양자수 두 번째 부양자수 방위양자수가 0이면 무슨 오비탈밖에 없어? s오비탈밖에 없다고 했지? s오비탈만 있으니까 오비탈의 개수가 몇 개냐면 하나예요. s오비탈은 방향도 따로 방향성도 없다 그랬어. s오비탈은 그냥 한 개 이렇게 존재하는 오비탈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야. 이 오비탈의 전자가 도대체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걸 좀 알아야 돼. 오비탈을 보통 앞으로 상자로 표현할 건데 s오비탈이 있으면 전자가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런데 전자는 자전 방향이 몇 종류야? 2종류잖아. 얘네들이 다른 종류로 자전하는 아이들이 들어가서 서로 반발력이 상쇄되는 이런 형태로 전자가 배치되게 돼. 다시 말해 오비탈 한 개의 전자는 몇 개씩 들어간다는 소리야? 2개씩 들어가.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보통 화살표를 많이 표시하는데 위쪽 화살표 하나 들어가면 그 다음에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반대쪽, 아래쪽 화살표가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오비탈이 한 개면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는 오비탈 하나당 2개. 그러면 s오비탈 첫 번째 껍질은 s오비탈밖에 없으니까 전자가 몇 개밖에 못 들어가? 2개밖에 못 들어가. 그리고 주 양자수에 따라서 지금 오비탈 첫 번째 껍질은 오비탈이 몇 종류 있어? 한 종류 있고 그 한 종류가 개수도 몇 개야? s오비탈은 개수도 하나라고 했지? 그래서 오비탈 총수가 1이야. 오비탈의 총개수는 n제곱으로 결정되고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전자수는 오비탈에 전자가 각각 2개씩 들어가서 2n제곱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껍질, 아까 두 번째 껍질은 부양자수가 0은 무조건 있고 n-1까지가 1이 있다 그랬잖아. 0일 때는 아까 s오비탈이고 s오비탈은 방향성이 없어서 오비탈이 1개고 최대 수용 전자수는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 p오비탈은 -l부터 +l까지 자기 양자수가 숫자가 3개야. 그 다음에 L값이 1이면 그때 존재하는 오비탈은 P오비탈이에요. P오비탈이 존재하게 되는데
근데 오비탈의 개수를 물어보면 방향에 따라 하나씩인 거야. 그럼 얘는 지금 방향성이 몇 개야?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3개의 방향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각각의 방향대로 하나씩 있어. 그럼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총 3개의 오비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p 오비탈 같은 경우에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x축에 배치된 오비탈 우리가 px라고 해. y축에 배치된 오비탈 py라고 하고 z축에 배치된 오비탈 pz라고 하는데 이렇게 3가지 종류의 오비탈이 있다. 이 방위양자 수의 숫자가 몇 개 있느냐, 숫자가 몇 개가 있느냐, 그 개수가 걔네들이 몇 종류가 존재하느냐, 걔네들의 오비탈의 숫자를 말한다. 그 다음에 최대 수용 전자수는 아까 오비탈 한 개당 전자가 몇 개 들어가?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오비탈이 3개 있으면 전자가 몇 개 들어가는 거야? 6개 들어가야지. 2개씩 3개. 그래서 두 번째 껍질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는 s오비탈에 2개, p오비탈에 6개. 총 몇 개야? 8개, 8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최대로 수용되는 전자수는 2의 n제곱에 해당하는 숫자 n이 2니까 8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양자수에 따른 오비탈의 종류는 지금 두 번째 껍질은 s오비탈 한 종류, p오비탈 3종류. 그럼 총 몇 종류의 오비탈이 존재해? 총 몇 개의 오비탈이 존재해? 2의 제곱계가 존재하는 거니까 4개. s오비탈 하나, p오비탈 3개. 이렇게 존재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세 번째 껍질 한번 해보자. 세 번째 껍질은 아까 부양자수는 0부터 n-1까지잖아. 0, 1, 2가 있겠지. 아까 0일 때는 s오비탈, 1일 때는 p오비탈이고 2일 때는 d오비탈이라는 애가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l까지잖아. 근데 0이면 어차피 0밖에 없고 1이면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 있고 2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있겠지. 자, 이 자기양자수에 있는 숫자가 몇 개냐가 걔네들의 방향을 결정하고 걔네들의 개수를 결정해. 그래서 s오비탈은 0밖에 없으니까 방향이 하나지 개수도 하나야. p오비탈은 3개의 숫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3개 존재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px, py, pz 이렇게 존재하고 d오비탈은 숫자가 몇 개 있어? 5개 있으니까 5개 존재하는 거지. 이거는 뭐 dxy, dyz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몰라도 괜찮고 어쨌든 방향이 5개다. 요 개수로 각각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오비탈은 한 개당 전자가 몇 개씩 들어간다?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다 2개씩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s오비탈은 아까 똑같이 2개 들어가고 p오비탈은 3개, 3종류가 있으니까 2개씩 들어가면 6개. 그럼 d오비탈은 몇 개 들어가? 10개 들어가겠지. 그러면 세 번째 껍질은 최대 몇 개 들어가? 18개. 이상하지 않아?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18개 들어가야 돼. 그런데 세 번째 껍질에 18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가장 바깥쪽이 8개 채우는 걸로 배웠잖아. 말이 안 되잖아. 뭔가 지금 약간 뭔가 틀어지고 있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오비탈의 총수는 n제곱으로 결정된다 해서 3의 제곱이고 사실 그 총수는 몇 개야? 그래서 9개 이렇게 되지. 자, 일단 양자수 이용해서 우리가 오비탈이 몇 개이고 전자가 몇 개 들어간지 일단 해봤어. 근데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뭐가 좀 안 맞아. 왜 안 맞는 거야? 전자가 2개 이상 있으면 보어의 원자 모형하고 달라서 그런 거야. 뭐가 다르냐? 너희들 그 밑에 유인물 밑에 이거 책에 있는 거랑 똑같아.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이랑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거는 책에 있는 거랑 똑같은 그림이고 교과서 74페이지에 있는 건데 수소의 경우에는 오비탈이란 개념을 안 써도 다 설명이 됐어. 라인을 보니까 껍질에 있는 sp, d의 오비탈의 에너지가 똑같은 라인에 있지. 그런데 전자가 2개 이상만 돼도 오비탈마다 에너지가 다 달라. 다 달라서 엉키기 시작해. 우리는 오비탈에 전자를 직접 집어넣잖아. 그러다 보니 엉키는 게 생겨요. 엉키는 것에 관한 전자 배치는 다음 시간에